혈통설을 가진 슈퍼독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애견 카페를 운영하던 이 30대였습니다. 이 혈통이 좋은 강아지를 소개해주겠다라면서 수백만 원대 돈을 받고 했는데 실제와는 달랐던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8월 한 이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난 피해자에게 3대 이상의 혈통소를 가진 슈퍼독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도그쇼에 나가는 강아지보다는 더 훨씬 뛰어난 우월한 강아지고 도그쇼에서 1등도 할 수 있는 그런 혈통이 좋은 강아지인데 내가 이렇게 혈통 좋은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한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내가 단돈이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한 400만 원 절반 가격에 이 분양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같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한 달 만에 연락해서 도그쇼에서 이미 3차례나 우승한 강아지인데 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특별하니까 100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강아지까지 분양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혈통설이라는 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족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거 그 임혁필 씨가 뭐지? 강아지 들고 나오면서 아니 그거 말고 루이 윌리엄스 세바스찬 주니어 3세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자, 아무튼 홍 기자. 그 슈퍼독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슈퍼독에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도 없어요. 저도 강아지를 2마리 키우거든요, 집에. 아, 진짜요? 그런데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서 저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저런 이름을 쓰는 슈퍼독이라는 이름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강아지를 슈퍼독이라고 뭐 정의 내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고인이 슈퍼독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어쨌든 혈통이 좋은 강아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족보 같은 자료도 전혀 없었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피고인은 동물 생산업 종사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를 데려와서 분양하거나 키워서 전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그쇼는 실제로 있습니다. 도그쇼라는 품평회가 있죠. 그런데 이 도그쇼에 나온 강아지라고 분양을 받고 분양을 해주고 돈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그쇼에서 우승한 강아지도 아니었고요. 그 강아지가 혈통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랄까요? 그 소장님 혹시 네. 반려동물 키우세요? 네, 저 강아지 키우죠. 소장님도 얘 정말 이 품종이 아주 되게 고급 품종이야. 혹은 뭐 되게 좀 뼈대 있어. 막 이러면은 혹 하셨을까요? 저 안 하죠.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에 부치는데 강아지까지 이렇게 명품 강아지까지는 제가 못 키우겠고요. 제가 데리러 갔을 때 그 아이가 너무 건강하고 똘망똘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냥 마음을 쏙 뺏겼고 저도 그 똘망똘망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품종 증명서 뭐 이런 게 혈통 증명서가 있다라고는 해요. 근데 그 혈통 증명서가 너무 허술하게 그냥 이렇게 떼어지는 경우도 많고 건강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혈통이 엄청 세반 유어스타 뭐 요한일 세인데 이 애가 건강하지 못해서 뭐 금방 우리 곁을 떠난다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명품을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심정, 뭐 이런 심정으로 강아지도 뭔가 특별한 강아지를 소유하고 싶고 또 제 주변에는 요즘 보면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SNS나 플랫폼에서도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별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소장님이 참 육아 때문에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그동안. 네. 몇 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런 얘기. 자, 아무튼 근데 이 애견 카페 종업원 또 다른 혐의가 있었다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강아지를 분양한다라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실제로 강아지를 26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해서 강아지를 보냈습니다. 돈도 받았고요. 근데 다시 연락해서 내가 보낸 그 강아지는 사실 되게 워낙 더 값어치가 나가는 강아지인데 내가 착각해서 잘못 보냈다. 돌려주면 내가 그 차익만큼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를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이 강아지를 돌려받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범죄까지 저질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기이고요. 또 이 종업원이 다른 범죄들도 많네요. 뭐 사기, 업무상 횡령, 협박, 주거침입 이런 걸로 수차례 범죄 주거침입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포메라니언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거를 받은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거 슈퍼독 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슈퍼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했는데 아마도 이게 형이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다른 범죄까지 또 저질렀기 때문에 전에 받은 징역 5월 있죠. 그것도 살아나서 그것까지 같이
예, 복역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소장님 뭐가 됐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보면은 약간 조금 좀 상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볼 때 되게 중요한 단서가 반복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깨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복되지 않거든요. 한두 번 정도 반복할 수 있어도 이렇게 뭐 사기, 횡령, 협박에 주거 침입까지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뭐 뉘우치겠다라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